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요, 저소득층 지원이나 재능 기부 등의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시 시민 중 10명 중에요, 8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보상 없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여성들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서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최근에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여성의 일자리로 바꾼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로 오는 2018년까지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 중에요, 10%에 해당하는 100곳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렇게 앞으로도 경단녀들을 위한 그런 방침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일부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박성심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성심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알찬 정보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의상에서 봄이 왔어요. 귀걸이, 자켓에 네. 사실 발은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러는데 네, 신발까지 딱 맞춰갖고 입고 오셨네요. 네, 자, 그 옆에 계신 꿀정보 담당 조영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담당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성심 선생님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슈퍼맘 언니들의 금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1,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이직 중이면 성공한다. 오늘은 어떤 직업을 통해서 우리 경단녀분들께 희망을 좀 드릴까요? 사람이요, 사람을 처음 딱 만났을 때 네. 첫인상이 다 누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첫인상은 3초 이내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네, 무조건 뭐 부정적인 인상도 받기도 하겠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송 MC님은 저를 처음 딱 봤을 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으로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선생님 뵀을 때요? 저의 첫인상을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은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프로의 어떤 그런 향기가 났어요. 예.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과 함께 한편으로는 또 약간 깐깐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내고 지낼수록 굉장히 의외로 털털하시고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주 씨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일단 저는 선배님, 우리 MC님의 인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또한 우리 MC님도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받았었는데 처음 딱 뵀을 때 일단 늘 웃는 인상이셔서 제가 보기보다 다가가기 편했었어요.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제가 앵겨서 많이 배울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이렇게 원고에도 없는 내용 갑자기 하시니까 저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첫인상 릴레이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만나면요,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 생김새라던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느냐, 표정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의 그 덩어리들, 고유한 느낌, 어떤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번 딱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호감 가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이요, 바로 사람의 이미지에 호감을 선물하는 바로 아주 매력적인 이미지 컨설턴트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컨설턴트요. 예, 이 직업도 정말 많은 여성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이미지가 웬만한 스펙보다 더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이미지 컨설턴트에 대한 직업 소개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미지의 중요성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기업에서도요, 좋은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최고의 CF 스타를 출연시키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뭐 어떤 공헌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그 기업의 매출 성장에도 영향을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곧 경쟁력이다라는 것이 통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는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 이미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정치인이라던가 뭐 방송이 어떤 뭐 전문 CEO, 경영자 이런 분들 특정인들만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뭐 취업을 앞둔 뭐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컨설팅을 다 배우고 또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그 목표하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를 구사하는 것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컨설팅을 하시면 추구하는 바를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컨설팅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미지 카메라를 앞두고서 이미지 컨설턴트에 관해서는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늘상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컨설팅 좀 받고 싶어요. 저도. 네, 맞아요. 뭐가 결격이 되는지 피부서부터 뭐 옷부터 저희는 매일매일 이게 곤두서 있는데 호기심이 생기는 만큼 더 이 직업을 삼는다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선생님. 이미지 컨설턴트는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이미지를 잘 분석을 하고요. 그 이미지가 어떤 목표하는 그 이미지에 맞출 수 있도록 이미지를 관리해주고요. 좋은 이미지를 꾸준히 간직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합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메이크업이라던가 화술, 매너, 패션 스타일 등 그 목표하고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던가 코칭을 하는 사람이 이미지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 이제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 몇 분을 알고 있는데요. 다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뜻 이 직업을 떠올렸을 때 어떤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특별히 경단녀 분들을 위해서 이 직업을 추천해 주시는 게 아닌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성들에게 더 적합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이미지 컨설턴트 자체가요,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유망 직종으로 좀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감성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이 좀 유리한 편이고요. 또 업무 형태가 프리랜서 형태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경력 단절인 재취업 여성들에게도 아마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자신에게 맞는 센스를 탑재해주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싶은데 여성들이야 물론 뭐 각자의 그런 소양에 맞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역량이 있다고 치면 우리 남성분들은 말씀해주셨던 메이크업이나 화술, 매너, 패션 스타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자질, 소양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선생님. 이미지 컨설팅은요, 그 사람의 장점은 부각시켜주고요, 단점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고객에게 적합한 이미지를 좀 창조해낼 수 있도록 창의력과 감각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사람을 상대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인관계 스킬이라던가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이게 단점을 지적하면 기분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지는 멈춰 있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라던가 유행에도 민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잡지라던가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센스가 있어야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트렌디한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변화에 좀 적응을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뭐 어떤 뭐 미술을 전공했다든지 패션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좀 접근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뭐 공대 출신 여성분들도 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특별한 전공이 좀 필요한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은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공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패션이나 미술, 심리학 등을 전공을 하셨다면 도전을 하시고 또 적응을 하시기엔 조금 더 도움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요즘에는 쉽게 뭐 사설 학원이라던가 아카데미가 참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그런 양성 과정의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누구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왜 굳이 공대를 콕 집어서 얘기했냐면요. 제가 아는 그 몇 명의 컨설턴트 중에서 공대 출신 여성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전공과 무관하게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바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거든요. 성공 사례네요. 그래서 정말 전공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전공 상관없이 모든 분들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내용을 또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외적인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운다던가 또 그 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내적인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은 가장 기분 좋은 게 표정이에요. 밝은 표정을 갖는 사람들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밝은 표정 트레이닝이라던가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뭐 피부색과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그 베스트 컬러를 찾아준다던가 또 나한테 맞는 그리고 TPO라고 해서 언제 입느냐,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입느냐에 따른 그 각자 다르게 입는 패션 연출법과 매너 교육, 뭐 자세, 걸음걸이 교정 등 한 3주에서 6주 정도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이런 교육 내용을 보니까 그냥 교육만 받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왕 이렇게 다 교육을 받고 나면 뭐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건가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국가공인으로 패션 스타일리스트나 컬러리스트 자격증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거죠? 모두 필기랑 실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뭐 아카데미나 교육 이수를 하시면 더 많은 정보는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과 국가공인 자격증이 두루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격증 따려면 어느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요. 그런 재취업 여성들을 위한 뭐 새로 일하기 본부라던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요. 이런 양성 과정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요즘에는요. 이미지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이미지 컨설턴트들이 그 개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라던가 맞는 과정을 좀 상담을 하신 후에 선택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참 많은 이런 교육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참 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공대 출신 이미지 컨설턴트 분도 사실 처음에는 다 자격증까지 이수를 했는데 어디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의 방향도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처음 도전하실 때는요. 아카데미나 그런 훈련 기관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강의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요. 개인 코칭이라던가 단체 컨설팅 같은 것도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전임 강사라던가 아니면 사내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든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을 봐도 이미지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기업체에서도 사원을 뽑아놓고도 그 뽑아놓은 사원들을 상대로 이미지 컨설팅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수요가 많을 거고 또 일하는 게 보통 강의잖아요, 선생님. 강의는 강의료가 되다 보면 수입이 적지 않을 텐데. 공식 질문 공식 질문입니다. 이미지 컨설턴트의 수입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컨설턴트를 좀 이렇게 지망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전문직이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 차별이 되지만 이미지 컨설턴트야말로 더욱더 나의 전문 분야와 나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몇 개월 동안 난 전문 지식을 습득했으니까 뭐 이거면 돼라고 하시고 전문 강사의 대접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전문인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셔야 하는 직종이 바로 이 이미지 컨설턴트입니다.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시간당 강사비로는 그냥 평균적으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간당 강사로요? 많이 받는데 네, 컨설팅을 그냥 가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코칭이 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인별로요.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이라던가 뭐 패션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코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강사비보다는 그래도 수입이 강사비가 조금은 높은 편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코칭을 의뢰하신다라면 그분과 이렇게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사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갑자기 더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수입 이야기를 듣고.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주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 컨설턴트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저한테 맞는 이 컬러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입고 오긴 그래요? 진짜 화사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런 컬러를 선택해 주는 사람들이 또 이미지 컨설턴트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이렇게 분 중에는요, 10년 동안 육아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셨대요. 그래서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해서 이 과정을 좀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표정도 좀 바뀌고 패션 스타일도 바뀌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미지가 바뀌면 자신감, 내적인 이미지가 생겨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뭔가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재취업 여성들이 취업 전에 면접 컨설팅을 이분께 받으세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뭐 이미지는 이렇게 하세요. 표정은 이렇게 하세요. 인사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는 그런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뭐든지 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10년차 전업주부님도 이렇게 변화에 변신을 성공하신 모습 보면서 슈퍼맘 분들 용기가 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밖에 이미지 컨설턴트의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지 컨설턴트의 매력은요, 정말 많이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컨설팅의 시작이 또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적극적인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긍정적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컨설팅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이걸 하다 보면 좀 약간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분들도요, 적극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그 일 자체가 사람을 표정을 보고 옷차림을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어디서나 지적 요소를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다니면서 사람을 관찰한다던가 외국 여행을 가서도 외국인들의 이렇게 스타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사람을 보고 보는 관점이 약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든 어떤 영화를 보든 다 이미지에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미지 컨설팅을 하다 보면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CEO, 또 전문직, 직장인, 대학생, 또 주부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배우는 인생의 이야기, 경험이 또 자신에게도 참 많은 공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단점을 보고는 나는 조금 이걸 보완해야겠다. 누군가의 장점을 보고는 나도 그걸 좀 받아들여야겠다 하기 때문에 점점 나이 들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매력적으로 나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이미지 컨설턴트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어떤 질문이었길래 이렇게 대답을 열심히 해주시나
봤더니 이미지 컨설턴트의 매력에 대한 질문이었군요. 네. 항상 이렇게 어떤 직업에 있어서 매력이나 장점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오늘 유독 이렇게 매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많이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 이 이미지 컨설턴트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퍼스널 이미지의 시장이요. 굉장히 넓고 그 가능성도 참 높은 직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가 그 특성에 맞게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그를 관리해주는 PR 시대의 전문가로서요. 굉장히 그 역량이 넓어지고 있는 첨단 직종인데요.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요즘에는요. 뭐 연설회라던가 뭐 강연회 그리고 도서 출판, 개인의 사조직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 컨설턴트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어떤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의 수요뿐만 아니라요. 사진의 이미지 연출, 뭐 개인의 그래픽 이미지 제작, 개인 캐릭터 아니면 로고 제작, 사무실 인테리어, 뭐 퍼스널 쇼핑, 뭐 의상 코디네이션까지 퍼스널 이미지 디자이너로의 영역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밝은 전망이 없겠죠.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이미지 컨설턴트, 꿈꾸실 분들, 또 꿈꾸셨던 분들 오늘 더욱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자, 끝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좀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미지 컨설턴트가 남을 이 이미지를 컨설팅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를 나답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진실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나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상승된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컨설턴트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의 이미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끝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전망이 밝은 이미지 컨설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영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의 꿀정보 코너죠. 여성을 우대드리는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세인천 요양병원에서 주방장과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월 135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5월 26일 마감합니다.
요리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채용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면 충분하고요. 주 5일 근무에 4대 보험의 혜택과 퇴직금이 있습니다. 자,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요.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입사 원하시는 분은요, 당사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여쭤보시면 다음 전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 연락처는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흥해 아동병원에서 단체급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연봉 2,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자, 한식조리사 기능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채용건이네요.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흥해읍에 사시는 인근 거주자분들도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근무 시간 중 2교대 근무하면서 월 7회 휴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서류는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하셔야 면접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위치 꼭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이솝 어린이집에서 한식조리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 10,000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4일 근무 형태에 마찬가지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급식과 간식을 주기 위한 필수 조건이겠죠?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이메일로 보내시면 서류 검토 후 합격자는 따로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그 후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강서구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하네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격증 따위에 지지 않는다. 언제나 위풍당당 슈퍼맘 여러분 믿습니다. 네, 이상 여성을 우대해드리는 워크넷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조윤주 캐스터가 전해드린 여성우대 채용 정보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1부 순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서진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그 또한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